자, 벌써 2월 말입니다. 곧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우리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용 처리의 문제죠. 오늘 그 속 시원한 해답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건 왜 공제가 안 되나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사님한테 한 번쯤은 꼭 물어보셨을 바로 그 질문이죠. 네, 바로 이 질문. 아니, 세무사님, 이거 진짜 우리 회사 일 때문에 쓴 돈인데 왜 부가세는 공제가 안 되고 소득세에서만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셨죠. 오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모든 헷갈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가세랑 소득세가 완전히 다른 선수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애초에 경기 종목 자체가 다릅니다. 태생부터가 완전 다른 세금이라는 거죠. 부가세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거래세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거래 자체에 딱 붙는 세금이에요. 영수증에 10% 찍히는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받는 조건도 엄청 까다로워요. 문지기처럼 이거 진짜 사업 관련 거래 맞아? 서류는 완벽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소득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익세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총 매출에서 사업하느라 쓴 모든 비용을 뺀 그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목표가 뭐냐? 바로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을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업 때문에 쓴 돈이야? 싶으면 웬만한 건 다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훨씬 더 포용력이 넓은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하 포인트죠. 부가세는 까다로운 거래세, 소득세는 폭넓은 이익세. 부가세는 거래 하나하나를 현매경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소득세는 1년 장사 전체를 망원경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어떤 돈은 부가세 공제는 탈락해도 소득세 비용 처리에서는 당당히 합격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요. 우리 대표님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실제 사례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비용들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쫙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나 책상 같은 비품, 그리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비.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부가세 공제도 되고 소득세 비용 처리도 됩니다. 당연히 사업에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래 두 개, 거래처 접대비랑 일반 승용차를 보세요. 부가세 쪽엔 딱 X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소득세 쪽엔 O예요. 와, 바로 이게 대표님들 머리 아프게 하는 주범들입니다. 특히 이 접대비, 이게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부가세법은 굉장히 깐깐해서 접대? 그거 없어도 사업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아예 공제 대상에서 빼버린 겁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좀 더 현실적이에요. 아,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접대가 필요할 때도 있지.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 한도 안에서는 그래, 이것도 사업을 위해 쓴 돈이니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 다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리를 딱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돈 쓰실 때 아, 이건 부가세는 안 되겠지만 소득세는 되겠구나 하고 감이 딱 오실 거예요. 대표님들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게 이거죠. 아니, 내가 세금 계산서까지 완벽하게 받아왔는데 왜 공제가 안 돼요?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법에 아예 이것들은 부가세 공제 안 됨 하고 못을 박아 놓은 리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접대비, 일반 승용차 같은 것들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냥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업과 관련해서 쓴 돈이라는 게 명백하다면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럼 직원 월급이나 은행 대출이자, 보험료, 이런 진짜 큰 돈 나가는 것들은 왜 부가세 얘기할 때 아예 등장도 안 하는 거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애초에 낼 부가세가 없었으니 돌려받을 부가세도 없는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원한테 월급 줄 때, 은행에 이자 낼 때 부가세 10% 붙여서 주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아예 붙지 않는 말 그대로 면세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낸 적이 없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는 아주 간단한 원리죠. 하지만 소득세 계산할 때는 어떨까요? 이건 뭐 비용 중에 가장 크고 확실한 절세의 1등 공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 아, 이거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회사 차를 사실 때 만약 그 차가 경차이거나 카니발 같은 9인승 이상 승합차 혹은 트럭이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부가세 공제, 소득세 비용 처리 둘 다 가능합니다. 완전한 사업용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타는 소나타, 그랜저 같은 일반 승용차는요, 안타깝게도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소득세 신고할 때는 유류비, 수리비 같은 유지 비용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영수증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대표님들이 지금 당장 사무실에 돌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절세 행동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지출에는 증빙 서류가 생명입니다. 세금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게 없으면 아무리 사업 때문에 쓴 돈이라고 외쳐도 소용없어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둘째, 이거 부가세 공제 안 되는 영수증이네 하고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영수증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대표님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거든요. 마지막 셋째, 인건비 신고. 이건 부가세랑은 관련 없지만 소득세 절세에서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게 절세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설명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시면 돼요.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은 별개다. 이 2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볼 때마다 자, 부가세 관점에서는 어떨까? 오케이, 그럼 소득세 관점에서는 어떨까? 이렇게 2번 생각하는 습관. 이게 바로 절세의 시작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실제로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 즉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대표님들의 복잡했던 세금 고민에 조금이나마 시원한 길을 터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